오늘은 뭐 짧은 시간인데 3부까지 가게 되네요. 하긴 11시 좀 넘어서 시작했으니 이제 2시간, 이제 조금 있으면 2시간 찍고 3시간째 가겠네요. 중간에 쉬었어도. 네. 자, 질문을 정리를 한번, 오늘의 질문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먹었더니 리얼하게 하죠. 네. 카테고리 정리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자는 이래요. 수정을 하다가 이런 게 걸려요. 예전엔 문제가 안 됐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 글이 카테고리 정리를 하면서 이전을 하고 카테고리를 움직인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수정은 수정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동. 수정이라기보다는 카테고리 아니고 포스팅 이동. 이 정리를 위해서 포스팅 이동을 해버리면 글이 사라져요. 노출해서 사라졌다가 리로딩이 되거든요. 리로딩이 되면서 다시 검색이 돼요. 검색이 되는데 이 순간에 수정을 하다가 예전에 문제가 안 됐는데 뭔가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리로딩이 걸리면서 다시 한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병원 글이 문제가 안 됐지만 요즘에는 의료법 딱 걸리면서 그 병원 글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리로딩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재수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블로그에 막 타격을 받거나 저거 카테고리 정리했다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결론은 이거예요. 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뭐 하루에 글 이동을,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점프를 시킨다 그러면 천천히 한 2, 30개, 20개, 30개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과거 글을 갖다가 천천히 옮기는 방향으로. 그리고 굳이 막 3년, 4년 전에 글을 옮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 카테고리에 두고, 그 카테고리 이름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옮길 거 옮기고, 최근 글들 옮길 거 옮기고, 그래서 천천히 최근 글 위주로, 최근 글, 그러니까 너무 최근 글도 아니고, 왜냐하면 리로딩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 나가던 방자수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잘못 옮겼다가는. 최근에 천천히 최신 글 말고 최근, 최신하고 최근은 조금 틀리죠. 어감이 한 달 정글, 한 달 정글에서 1년 사이의 글 위주로 옮기세요. 위주로 옮기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이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뭐냐면,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언젠가 근자에, 앞으로 올 미래, 앞으로 올 가까운 미래, 언젠가 올 가까운 미래에 왔을 블로그 문제가 어차피 터질 폭탄이라는 거지. 시쳇말로 어차피 터질 일이에요. 폭탄, 그만큼 블로그가 약해져 있다는 거니까 어차피 터질 설정이 조금 일찍 터졌다는 거예요. 그 차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정리하세요. 두려워 말고 정리하는데, 그건 한 달 전부터 한 1년 사이의 글 위주로 너무 한꺼번에 또 옮기지 마시고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세요. 이게 무서울 게 아니야. 이게 어차피 터질 거를, 저는 저품을 별로 무서워하는 분들을 보면은 힘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무서워하면은 블로그 생활 못해요. 블로그 생활 못하니까 쫄지 말고, 쫄지 말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극히 드문 경우예요.
아, 결려본 적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예, 옮겼더니 쭉 올라갔다 꼭 빠져요. 예, 앞살도 살림 그 표현도 맞아요. 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오는데 한 몇 달 걸리기도 해. 그러니 너무 많이 옮기지 마세요. 예, 방자수에도 문제가 생겨. 양양님 그 뭐지? 첫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저품은요 블로거에 항상 동반이에요. 예, 항상 옆구리에 끼고 함께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뭐 좀 나 블로그 좀 해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한 저품 한 3번? 예, 뭐 적으면 2번? 예, 그 정도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예, 해야지 나는 블로거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예, 쫄지 마시고 고 하세요. 예, 쫄지 마시고 해보세요. 아, 안 걸려. 안 걸려. 대신 걸려도 전 책임은 못 져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 걸려도 책임은 못 지지만 해볼 가치는 있죠. 예, 정리하세요. 그리고 자, 블로그 지수 높이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요소만 포인트만 해드릴게요. 그냥 단어만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 페이지 뷰 그죠? 랜딩 타임 그죠? 댓글 이거 중요해졌어요. 댓글 공감 이웃 수 증가 예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예 실질적으로 블로그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유지되는데 건강하게 유지죠.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페이지 뷰하고 랜딩 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인 어떤 세팅 문제 그리고 컨텐츠하고 관련이 있어요. 페이지 뷰는 물론 댓글 공감도 있고 이웃 증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댓글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웃수 증가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써주기란 자 일반인이 있어 가끔은 네이버 로그인도 안 하고 검색만 하거나 그냥 쓱쓱 보거나 뭐 이렇게 자기 정보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군인 말고 일반인. 군인이 아니고, 블로거 말고 일반인. 블로거 말고 일반인이 댓글하고 공감하고 이웃이 된다는 거는요, 정말 극히 드물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아요. 일반인이 댓글하고 공감하고 이웃수가 늘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일반 블로거, 예를 들면은 댓글이나 공감이나 이웃수에 매일 신경을 쓸 수는 없으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건 블로거들에게 페이지 뷰하고 랜딩 타임이 되는데 이건 컨텐츠의 문제예요. 예. 포스팅. 영향을 받고 그래도 신경을 써주면서 블로그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댓글하고 공감하고 이웃수를 소통이 필요하긴 해요. 소통이 필요하긴 한데 내가 굳이 딴 데 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블로그에서 노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댓글하고 공감하고 이웃인데 이런 것도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요. 댓글은 뭐 댓글 놀이를 해도 되느냐 비공 댓글은 나에게 좋지 않는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미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아 닥치라 그러고요. 예.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그 뭐지 예, 할 정도 되면 블로그 접어야 돼.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요 5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신경 써야 되는데 요 부분은 저번에도 시랭크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댓글 공감 이웃수 증가는요 이제는 챙기셔야 돼.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 예. 오부미님 계셨어요? 예. 오부미님 젊으시다고 어리시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예, 뭐 제가 관심을 가질 문제는 아니지만 젊은 피로서 예,
팀블의 다음 세대를 앞장서서 나갈 분들이 필요해요. 예. 지금 이제는 노후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예. 아, 작년에 25이셨구나. 올해 26으로. 예. 자, 그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요거 필요해요. 예, 요거 하고, 봉봉님이 다음 주에 방송을 듣지 못하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녹화를 해서 유튜브 쪽에 제가 올려놓긴 할게요. 예, 봉봉님의 요 문제는 제가 뭔가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리뷰 삭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삭제가요, 내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 내가 요번 주에 오늘 저품에 걸렸는데, 지난주에 글 3개 정도를 삭제했어. 너무 마음에 걸려. 이것 때문에 내가 저품에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괜찮아요. 괜찮은데, 삭제를 하셔도 블로그에, 예, 문제는 없어요. 예, 블로그에 문제는 없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예, 일이 생겨서, 예, 잠시만, 예, 일이 생겨서 잠시만요. 삭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포스팅은요, 컨텐츠는요, 개수는요, 블로그 재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블로그를 사잖아요. 예, 사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최적화가 됐죠. 예, 블로그 최적화가 된 다음에요, 블로그를 만약에 구입을 하거나 얻었어. 예, 블로그를 취득을 했어. 이게 합법적이진 않지만 취득을 했어요. 그럴 때 그런 경우 있어요. 글을 몽땅 삭제해요. 예, 글을 몽땅 삭제해도 유지돼요. 물론 글수가 많지는 않아요. 글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최적화된 블로그를 갖다가 글을 몽땅 삭제해도 그 블로그는 최적화돼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생각을 해보죠. 블로그가 저품이에요. 리셋을 해요. 이 블로그를 다시 글을 써요. 리셋을 한 다음에 글을 써요. 이 블로그는요, 저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거꾸로 블로그가 최적이 된 블로그예요. 리셋을 해요. 이 블로그는요, 최적이 돼요. 요걸 계산하시면 삭제라는 게 그닥 신뢰도 지수에 있어서 물론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못 된다는 거. 예, 그거는 고민을 또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될 거예요. 삭제보다 비공이 낫다는 거는요, 아마 제가 한 얘기일걸요? 가끔은 그래요. 제가 한 얘기가 밖에서 저한테 다시 들어와요. 예. 삭제보다 비공이 낫다고는 벌써 한 4년, 4년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고요. 그 얘기는.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텐츠 개수는 블로그 재산인데 굳이 지울 필요 없다는 거야. 네, 굳이 지울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한 1년 지나면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예, 돌고 도는 블로그 이야기고 제가 처음으로 강의하고 팀블 시작하고 했을 때만 해도 온갖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다 뒤져도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예, 검색 비허용하셔도 돼요. 미니맘님. 모든 건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색이 허용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냥 요거 두 개로 그냥 모든 판단은 내리셔도 돼요. 모든 기준점에 의해서, 예, 저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삭제를 무서워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 위에. 카테고리 수정. 이동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든지, 예, 사라지잖아요. 사라졌다가 릴로딩 되잖아요. 삭제는요, 사라지는 순간까지만. 예, 사라지는 순간까지만.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오는 거지. 삭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신 영향은 있다는 거, 예, 컨텐츠 개수는 블로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걸 그냥 검색 허용만 안 해주셔도 저쪽 뒤에다가 조금 짱박아 두셔도 예, 괜찮다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피는 원두 커피는 그리고 더치 커피는 702 커피예요. 예, 요거 질문에 누가 커피는 어디께 줬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예, 커피는 702 커피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정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변화는요. 이렇게 해요. 네이버가 허용한 모든 변화는요. 예, 기본적으로 예, 원래 이상이 없을 블로그라면 예, 변화는 블로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면 안 되고요. 예, 네이버가 허용을 했으니까 예, 네이버가 허용한 테두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테고리를 예를 들면 포스팅을 갖다가 카테고리별로 나눴다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거는 내가 블로그 주인이야. 근데 내 글이 카테고리 구성이 좀 이상해서 내 블로그 이쪽 글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네이버가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네이버가 그거는 허용해놓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만약에 개인적인 블로그가 그렇게 된다면 카페 쪽으로 한번 볼게요. 카페도 계속 수정하고 카테고리 만들고 메뉴를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게 편하고 그럼 글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럼 카페도 무너져야 돼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 쫄지 말고 C랭크건 이게 리브라건 소나건 쫄지 말고 하실 거 하세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저품에 갔다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바꾼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포스팅을 삭제를 해서 내 블로그가 저품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유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는 저품에 걸리고 나서 하는 액션들, 저품에 걸리고 나서 하는 일들은 이것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는 분명히 머리가 가려운데 머리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머리가 가려운데 전부 다 다리 긁고 계신 거야. 아, 머리 너무너무 가려워. 그래서 다리를 벅벅 긁는 거야. 시원해지지도 않아. 예. 괜히 어거지로 이유를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이건 위에서 말씀드린 지수 문제는요. 여기서 모두 판별이 나요. 예, 특별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 네이버가 허용하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요. 여기서 판별이 나요. 심지어는 네이버가 허용하지 않는 편법을 저지른다고 해도 여기서 커버가 가능하다면요. 튼튼한 블로그라면 사람도요. 예, 법률적으로 사람도요. 실수는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실수가 범죄로 확증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재판 3심 받아야 되고요. 대법원 가야 돼요.
내가 글 3개를 삭제했다고 네이버가 저품을 내려버리면요.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시스템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뭐 네이버는 원래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건 네이버의 경쟁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도권. 구글은요, 구글 쪽에,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약간 음란물? 야한 거? 아니야. 일본 AV 비디오 표지를 걸고 모자이크 된 걸 갖다가 쭈쭈쭈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를 만들었다고 쳐요. 실제로 블로그 10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효과가 좋아요. 그런 야한 것들이 방자수가 엄청나요. 예. 그러면은 신고를 하건 누가 하건 음란물이건 어떻게 됐든 간에 구글에서 너 안 돼. 님 아웃. 그러시면 안 돼요. 님 아웃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구글은 참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외국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사정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실수였다 이래저래 얘기하면요 네이버는요 아니 구글은요 바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어떤 걸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받았으니 님 한 번만 더 하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아예 정직하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요. 그 상황에서 답변 메일을 보내고 이래저래 해서 저렇게 됐으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하고 네가 다시 한번 와보면 알 거다. 나는 반성을 했고 또는 그거는 실수였고 또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블로그 살려줘요. 자, 그게 구글이 가능한 일이고요. 네이버는요. 얘네들은요. 무시하잖아. 뭔가 얘기를 하면. 예. 그 무시하는 데 있어서 리뷰 만약에 삭제를 내가 3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품이 쑥 간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래 네이버는 시스템 문제가 많냐고 할 수 있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네이버도요. 그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을 가지고 니들 뭐 어쩌냐 저쩌냐 해보면은요.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저품을 판단을 내릴 때요. 또는 저품이 왜 걸렸냐 이렇게 가보면은요. 가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고 무슨 키워드를 건드렸고 유사문서가 아닌 이상은 유사문서가 아닌 이상 그것도 이제 판별하는 법이 있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목만 쭉 보잖아요. 그리고 제목만 쭉 보면은요 그냥 나와요. 뭐 그 저품에 걸릴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글 하나를 찝어요. 그 뭐지? 저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분 블로그를 봐드릴 때 방송에서 블로그를 봐드릴 때 그걸 하잖아요. 그 희한하게 제가 찝잖아요. 그거 신경 안 쓴 글인데 그거는 의뢰받은 글인데 희한하게 찝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목만 보면 나와요. 제목만 보면 그 글이 뭘 쓰신 건지 그게 문제 있는 글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허용해주는 선 안에서 자꾸 이상한 짓 하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글이 재미가 없어. 글이 재미가 없어. 정보도 없고 교훈도 없고 영혼도 없어. 그러면 문제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수정한 거 가지라고. 그거는 문장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긴 얘기가 있었지만 네이버가 허용한 모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텔링 얘기 말씀드릴까요, 민프님? 스토리텔링도요, 솔직히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초보분이 잘못된 스토리텔링을 배웠을 때, 나오지만, 그래도 팀블분들은 웬만큼 다 하시는데, 가끔 처음 이제 팀블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스토리텔링 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이걸 배우신 걸까?
무조건 이야기를 쓴다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죠. 예,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가장 잘못된 예. 유모차를 홍보하기 위한 글인데 마트에 가는 경우. 예. 마트에 가서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마트에 오랜만에 마트에 나왔어요. 무슨 유모차는 너무 편해서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잠을 자네요. 핸들링이 쉬워서 무슨 유모차는 핸들링이 쉬워서 장보기도 참 편해요. 어이구 우리 아이가 깼네요. 이거는 뭐라고 뭐 달라고 그러는데 유모차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네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예? 이건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슨 마트에 가서 유모차 홍보를 하라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유모차를 홍보한 거예요. 예. 근데 쓰는 방법의 문제, 쓰는 방법의 문제. 동물원에 가서 그지 뭘 하고 뭐 하는 게 쓰는 방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풀어내는 역량의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유모차가 아니고요. 이런 거요. 유모차에다가 장본 제품을 밑에 뭐 받침대라든지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그 뭐지 요즘에는 그 옵션도 있잖아요. 옵션도 있어서 그냥 그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제품을 들어서 간단하게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 유모차가 놓는 모습, 예, 유모차가 놓는 모습 또는 아이가 앞에서 뛰어가는데 또는 첫째가 앞에서 뛰어가는데 엄마가 빠르게, 예, 기동성 있게 유모차를 들고 운전하는 모습. 그런, 예를 들면, 아이가 신이 나서 가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나는, 장 보다가 급해가지고 유모차 끌고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네요. 그 하나의 얘기면, 이게 핸들링이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뷰티로 갑자기 뷰티 스토리텔링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걸 갖다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지, 뜬금포로 갑자기 뭐 유모차에 갔는데, 마트에서 장 보기에는 무슨 유모차 따봉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스토리텔링이 그거는. 예,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해요. 나중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인스타 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고민인데, 이것도 복이죠? 인스타 하느라 시간이 없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물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거 제가 알아요. 예, 팀물에서 1년 전에 예를 들면은 인스타 시작을 했을 때도 예, 시작을 미리 하신 분이 한 2년 정도 됐지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인스타는요. 뭔가 특별함이 없으면 또는 소위 말하는 영화에 잠시라도 스쳤다 나온 배우 아니면은 모델 그가 소위 진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죠. 이 방에 지금 인스타 하시는 분들, 네. 이 방에서 인스타를 예를 들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소위 잘 나가신다는 분들이, 과연 진짜 인플루언서,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대단한 분이 일반인들 중에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시장 자체가, 인스타그램 시장 자체가, 홍보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스타는 쉽기 때문이에요. 인스타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 뻔해요. 곧 단순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성장시키기 쉽고 그만큼 스피드 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고 정보도 금방 나오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마케팅이고 어떻게 되는 거라는 것 같다가 금방금방 정보가 공개되고 흐름에 따라가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스타의 진짜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은 예. 진짜 나범님 그것도 이상한데 카톡방이면 이해가 가는데 예, 예? 카톡방이면 이해가 가는데 아프리카 TV 듣다가 여기가 아닌데요라고 하는데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뭔가 이상해. 딴 방송 동시에 들으세요 혹시? 예? 하여튼 얘기 계속해. 그랬을 때 인스타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채널이라 마찬가지지만 예. 어느 창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는 보조의 역할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블로그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포스트에도 뺏기고 뭐 이런저런 SNS 채널에 다 뺏기지만 블로그는 끝까지 살아남을 채널이라고 저는 봐요. 그나마 생명력은 많이 긴 차라리 카페보다 더 기본적인 예, 생명력이 굉장히 길지만 영역은 점점 뺏기지만 인스타는요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대가 예를 들면 양양님이나 뭐 나범님이나 나범님은 관리를 좀 이렇게 조금만 더 어필을 하시면 조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를 메인으로 여기신다면 나중에 다치실 거예요. 인스타 시장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흐름도 굉장히 빠르고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이 중에 어느 분이 인플루언서 급이시라면 진짜 인플루언서급 그냥 팔로워 수로 승부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이 시장은 조금 메인으로 잡기에는 블로그가 망했을 때 예를 들면 피난처로 살짝 올 수는 있지만 메인으로 잡기에는 좀 약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나는 인스타밖에 할 게 없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는 쉽잖아요. 인스타 여기서 어려우신 분 있으세요 혹시?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어려우신 분 있으시면 네,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에서 뭐라 그러지? 그 문제도 다음에 또 인스타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홍보 근성, 광고 근성,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딱 시작하는 순간에 나는 이 제품을 홍보하고 말 거라고 하면서 등에 천사의 날개를 홍보의 날개를 활짝 펴고 홍보의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악마 다이어트 짱! 악마 다이어트 최고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다이어트는 악마 다이어트. 이 자연스러운 이 PPL. 나나님 마음에 드세요? 나나님 마음에 드세요? 악마 다이어트? 예. 이러고 들어가면 저는 인스타 보면은 정말 민망해요. 예. 저는 블로그보다 사실은 요즘에는 인스타가 더 민망해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다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뭐 별로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인스타도
어차피 메인이 아닌데다가, 예, 메인 채널, 예, 예를 들면 뭐, 요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죠? 크리에이터, 예,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메인이 될 수 없는 아이템. 물론 서브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서브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서브지만, 그마저도 블로그처럼 홍보의 날개를,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홍보할 거라는 정신으로 민망함을 더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의미 없어요. 한마디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메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 질문이요. 6개월간 블로그를 안 했는데 기존 블로그로 계속 가도 될까요? 예, 6개월 블로그 안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존 블로그가 6개월 동안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 블로그의 상태는 원래 어떠셨는데요? 예. 그게 가장 궁금하지만, 만약에 그 블로그가 저품에 간 게 아니라면, 계속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새 블로그를 팔까요? 그 블로그가 영원한 최신순 저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때는 옮기세요. 그러면 가셔야 돼요. 예. 그때는 가셔야 되고요. 예, 저품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최적이 돼서 노출이 잘 되던 블로그도 아니다? 그럼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거는 그거고요. 불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인스타 탓도 커요. 예. 아니요, 저품은 이사는 답은 아니에요. 예, 이사는 문제. 아니요, 양녀님, 그 세컨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 저품이 아니시라면 그냥 두셔도 그렇게 크게 막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힘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힘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완전히 예, 그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자,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거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 오늘 길게 했다. 중간에 스님 시간 빼고도 2시간 한 10분 꽉 채워버렸네요. 예. 네, 그거 쓰고 좀 있으면 뜨긴 떠야죠, 당연히. 올해 방치된 블로그도요, 72시간 뒤에는 72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은 예, 메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스토리텔링? 다음 시간은 아니고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는요, 기초 잡고요. 기초 잡고. 최신순 저품도요, 종류가 있어요. 클풍이님, 영원한 최신순에 들어가면요, 그건 힘들어요. 예, 영원한 최신순에서 도저히 안 나온다. 3일 만에 못 빠져나왔다. 그래서 영원한 최신순은요, 포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예, 내 글은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새 글을 쓸 때마다 족족 안드로메다 저쪽 최신순에서만 저쪽 뒤에 끝페이지에서만 보인다 하셨을 때는요, 그거는 저도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최신순이라든지 아니면은 3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확률상으로 희망이 있지만, 예, 영원한 최신순은 이사가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그 외적인 이야기는 방송, 예, 종료를 하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